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에서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시청자 여러분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규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8시 김성수의 시사문화 논평, 매주 목요일 8시 백이성 김태희의 정치 이슈, 매주 금요일 4시 반 김기태 장용진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매일 오전 5시에서 7시 초신님의 아침을 여는 방송. 위 4편의 정규 방송은 모두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필요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전히 오늘은 아시겠지만 코로나19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총선이다 뭐 관련 다른 뉴스들은 다 묻히고 있는데 저희는 또 묻히는 뉴스를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MB 미꾸라지가 있잖아요. MB가 다시 그러니까요. MB가 다시 풀려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리 좀 바꿨습니다. 그냥 가르마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가린다 그래서 우리 법무법인 숭인의 양재역 8번 출구에 형사 전문 변호사로 광고를 하고 계신 우리 주영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선택해주신 가장 유명한 우리 셋 중에 가장 유명한 아주경제 사회부 부장님이신 장용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는 어떻게 잘 빼고 오셨나요? 긁혔어. 긁혔어요? 긁혔어요? 그럼 어떻게? 몰라. 큰일 났네 이거. 야, CCTV가 열 번 출연해야 돼, 이거. 여기 10번쯤 출연해야 돼. 어떡해. 야, 우리 17반 해야 되겠는데요? 진짜 긁혔어요? 저 앞범퍼가 내려앉았어요. 우와, 진짜? 그 정도로? 그럼, 네. 그럼 저기, 어떻게? 연석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걸 못 보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어쩐지. 여하간. 그래서 지금, 지금 엄청난 지금 코로나 네. 확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뭐. 예. 엄청나죠. 여기 보시면 오늘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된 코로나 확산 현황을 보면요. 9시 현재입니다. 9시. 오늘 9시 현재 확진 환자는 2022명. 그 다음에 격리 중인 환자는 1983명입니다. 격리 해제가 26명. 물론 격리 해제가 계속적으로 많아질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는데 네. 사망자는 여전히 13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 확진된 환자 256명이 지금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대구가 여전히 많고요. 대구가 1,314명, 확진 환자 2,022명 중에 1,314명이 되고요. 경북 지역이 394명, 서울은 62명. 그래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경기도는 66명. 그래서 세종은 1명. 좀 적은 편이고 전남도 1명으로 적은 편, 제주가 2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WHO에서는 결정적 시점이 왔다. 그래서 각국의 코로나19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장 기자님 지금 잘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이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 어디서 이런 평가를 내리셨더라고요. 그 확진 환자가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니라 확진 환자를 찾아내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예, 맞아요. 제가 볼 때도 그렇고요.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빠르게 찾아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좀 속도로 보자면 유례가 없을 정도로 유례가 빨리 없죠. 찾아내고 있고요. 지금 그래 지금 하루에 지금 10,000명 정도까지 이거 검사할 검사할 수 수 있을 있는. 정도로 좀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거의 한 뭐 100배 이상, 200배 이상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래요.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 하루 검사자 수가 100명이고요. 네네. 미국도 한 14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10,000명 정도라고 하는 거니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고요. 지금 이미 상당한 상태로 지금 확산이 돼 있어요. 이제 그게 신천지를 통해 가지고 네.
뭐 전국으로 이미 확산된 상태인데 특히 지금 대구 지역에서 증상이 있다라고 해서 한 1,000명 정도의 그 신천지 신조들을 이렇게 조사를 맞습니다. 했더니 1,800명 정도 조사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아직도 그 결과가 다 나오진 않았어요. 네, 1,000명 일부. 정도가 지금 이제 그 결과가 나왔고요. 네네. 이 1,000명 중에 800명 정도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저희가 지금 보시면 대구 신천지 교회 교인이 9천여 명, 네. 9,900여 명, 여하간 9천여 명 정도 되고 그 중에서 1,100명 정도를 검사를 했는데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1,000여 명 중에 833명, 네, 어마어마하죠. 82%가 확진 환자가 그것도 1차 조사에서 네. 나왔다는 건 이거 그러니까 충격적인 거죠. 충격적인 지금 거. 그 신천지 자꾸 이제 신천지. 예, 신천지 환자라 그랬는데 예, 죄송합니다. 네. 이게 군대 있던 버릇이 돼가지고 예. 정의장교 출신이잖아요. 군대에서 이렇게 그 절이나 네. 교회 가는 사람 자꾸 환자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 버릇이 남아가지고 네. 예. 신천지 신도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21만 명 정도, 그러니까 적게 잡아서 네. 뭐 본인들 말로는 30만 명이라고 그러고 네. 어제는 25만 명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제일 적게 잡아서 21만 명인데 지금 이 정도 퍼센테이지를 한다면은 16만 명 정도가 그렇죠. 82% 16만 분.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왜냐면 이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검사를 했을 때 이 정도 나왔다는 거기 네. 때문에 증상자하고 비증상자 숫자가 이제 10분의 1 정도, 10% 정도 된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역산을 좀 해보면은 그래도 한 15,000-16,000 명 정도는 앞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초기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이 숫자에 너무 이렇게 민감하시지 않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중요한 건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는데도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게 오히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산발적으로 내가 증상이 있어라고 해서 병원에 갔을 때 확진자로 판명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렇죠. 일본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세계 유례 없이 추적해서 네. 미리 차단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계속적으로 확진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그래서 서비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에 지금은 7,000명 정도. 그래서 네. 이번 달 안으로 10,000명. 3월 초까지 10,000명 정도를 계속적으로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는 이게 세계 유례 없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탈리아 같은 걸 네.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 지금 확진 환자가 500명, 600명 이 정도 수준인데 사망자가 지금 100여 명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상당히 높은 치사율. 높은 치사율이죠. 근데 네. 문제는 확진 환자 500명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걸렸는지를 모르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부터 일찌감치 입국 금지를 했는데도 네. 이렇게 번졌기 때문에 사실 어디서 이 사람들이 왔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실시간으로 네. 확진자의 어떤 그 감염 경로라든가 그 다음에 이동 경로라든가 네. 이런 것이 문자로 네. 각 지자체에서 뭐 서초구청, 강남구청, 뭐 성남면, 성남시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진 환자 발생이 어느 정도 됐다. 그리고 그 지역이 이러이러한 확진 환자가 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확진 환자들이 이러이러한 경로에 의해서 움직였다라는 걸 실시간으로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그 질병관리본부나 그다음 우리 지자체에 또 해서 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의료계 체계 안에 아직도 추적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통제를 할 수 있는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통제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발생자를 일일이 추적할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부 얘기고 우리가 그렇죠. 추적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계속 추적을 해야 그렇죠. 된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추적을 포기하게 되면 정말 급증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제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신천지라는 그런 집단 안에서 발병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발병자들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끼리 계속 발병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감염 경로를 빨리 차단하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 봉쇄하는 그런 조치가 계속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추적할 수 있는 거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예. 또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또 확산 막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들 간에는 지금 대구 지역의 병상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상이 또 남아 있는 지자체는 또 대구나 경북 지역을 도와가지고 환자를 또 받을 때는 또 받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음압병실이 경기도가 그렇게 뭐 서울보다는 많지만 아직도 경기도도 나름대로 또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 병상은 있지만 경기도에서 또 어떻게 또 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대구에 있는 확진 환자들이 또 경기도 왔을 때 그것이 또 강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환자는 네. 사실 장거리 이동을 안 안 하는 하는 게 게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장거리 이동을 한다고 한다면 네.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다른 네. 분들이 이동이 맞고 만약에 네. 코로나19 환자를 굳이 이동을 해야 된다면 경증 환자부터 일단 이동을 하는 것이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증 환자는 이동하시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위험할 수가 그러니까 있죠. 그런 이동하면서 또 그럼요. 전파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 참 대구가 좀 답답해요.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이런 그 사회의 어떤 보건이라든지 위생 이런 것들부터 먼저 우리가 그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자꾸 뭐 집을 짓고 하는데 이런데 자꾸 돈을 썼다는 게 관세가 14채죠. 네. 그 이번 같은 경우에 드러났던 게 사실 그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홍준표 선생께서 네. 경남지사를 하실 때 네. 그 우리 그 진주의료. 진주의료는 문을 네, 닫아버렸지 문을 않습니까? 닫아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네. 같은 경우에 진주의료 같은 기관 하나 딱 있으면은 그럼요. 정말로 이를 이용할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은 필요 없다. 당장은 필요 없다를 많이 얘기하실지 몰라도 이게 보험 들어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험하고 똑같이. 아니 보험이라는 게 진짜 위급한 상황에 쓸 수 있도록 해서 돌려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가 지정 의료원이라든가 그런 데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원래 거기서 예.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충분히 갖춰두는 거 갖춰두는 아닙니까? 거니까 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우리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님께서는 적자가 나니까 이걸 다져야 된다라고 해서 과감하게 또 닫으셨잖아요. 예, 그 결과 이런 네. 중요한 감염병 사태가 생겼을 때 대응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전혀 대비를 못하는 거죠. 뭐 저기 얼마 전에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에 이제 외상센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 말이 않습니까? 많았죠. 근데 외상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국립의료원에서 네. 사실 하시는 게 맞아요. 맞아요. 예, 원래 그게 거기서 맞아요. 하려고 그랬었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대학병원으로 간다고 한다면 국립대학, 국공립대학으로 그렇죠. 설치기 국공립대학으로 맞는데 사실 이렇게 그 사립대학에 사립대학에 설립한다는 게 사실 옳은 게 아니었어요. 전혀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꾸 우리가 민영화 이런 걸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가장 어려웠던,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돈 좀 가져와라. 네. 국가에서 과제 따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게 가장 그 본업에 충실해도 외상센터라는 게 본업에 충실해도 힘든 건데 과제 따와라, 국가 돈 따와라, 뭐 따와라 이렇게 자꾸만 병원장이 얘기했다는 그게 정말 괴로운 것 중에 하나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장님 입장도 이해는 이해는 가죠. 이해는 가는데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새로운 제안이 나왔던 게 외상센터 가장 필요한 데가 어떻게 보면은 이 국군병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군병원, 수도병원이라든지 서울지구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외상센터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뭐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네. 그래서 이국종 교수 같은 분이 다 와서 계시고 하면은 그렇죠. 이거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네. 항상 중요한 건 돈이더만요. 돈이죠. 이게 돈 문제가 걸리니까 또 참 이게 추진이 되다가 또 이렇게 네. 잘 안 되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돈 앞에서 사람의 생명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대구에서 역제안을 한 거는 뭐냐면 네. 오케이 병상이 모자르니까 그러면 일반 환자를 경기도로 보내라. 그렇죠. 그게 그리고 일반 환자들이 있었던 병실을 지금 코로나19 환자들한테 그 병실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해놨죠. 예, 그렇죠. 해라. 저는 합리적이죠. 그것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합리적이에요. 예,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진짜. 그래서 병상을 늘려라. 그리고 오늘 뉴스에 보면 대구의 그 간호사협회 회장님께서 눈물을 좀 보이시면서 의료진들 제발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로테이션이 안 되면 의사분들이 의사나 의료진들, 간호사분들이나 그렇죠. 실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과로로 그래서 이번에 벌어지겠어요. 과로로 해가지고 공무원 한 분이 돌아가셨죠? 뭐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에 노출되시는 분들도 많이 네. 생기시는 것 같고 보면서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이번에 좀 안타까운 게 오늘 신천지에서 2차 입장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은 자신들도 피해자다라는 피해자다. 얘기를 많이 대변인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그 신천지 명단을 공개했더니 핍박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가 참 힘들다. 근데 그래서 뭐 다 이해를 하겠 무슨 말씀인지 다 좀 네.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좀 뭐 100% 이제 전적으로 우리가 뭐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 자꾸 자가 격리를 하라고 했는데 돌아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자 그냥 돌아다니시는 것도 뭐 집 주변에 좀 돌아다니다가 야단 맞았다 이 정도면은 이해를 해. 그렇죠. 왜 택시 타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많은 데를 다니시냐고요. 그리고 보건 업무, 이 방역 업무를 맡고 계신 분이 신천지라는 걸 속여 계시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그리고 충격이었어요. 대구 서구의 그 그다음에 충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팀장이신데. 보세요. 교도관이 걸리는 바람에 지금 이게 잘못하면 이 중국 우한 같은 경우에도 가장 충격을 많이 받았던 데가 이 교정 시설에 이게 병이 번지면서 이게 진짜 이거는 대책이 안 서는 대책이 상황인 아시죠?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당장 그걸 뻔히 아시는 분이 걸릴 때까지 발견이 될 때까지 계속 숨기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숨기고 계셨던 분들 여러 분 계셨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그분들은 개인들이 그렇게 하신 거다. 아니 그렇게 하실 거면은 정의 그렇게 좀 개인적인 문제였다고 한다면 공개적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라고요. 왜? 그렇죠. 저 숨기지 마시고 일단 네. 전부 다 나오세요. 우리 지금 당장 이게 방역이 중요합니다라고 발표를 하시든가. 근데 계속해서 뭐 개인정보 뭐 유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점점 숨어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뭐 아시겠지만 어머니 간 이식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어머니의 간 이식 수술 한 이후에 본인이 신천지 신자라고 그래서 네.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의료진들뿐만 너무 아니라 네. 결과적으로 어머니까지도 그렇죠. 위험해지는 되고 거죠. 그리고 간을 이식을 하게 되면 무균실에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지금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이거 간 이식한 거 이거 다 소용없어요. 어머님도 그렇죠. 돌아가시게 그렇죠. 되겠어요. 이렇게 무서운 집단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 집단이 신천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숨길 정도로. 정도로. 네. 아니 그러니까 간호사도 네. 간호사가 자기가 신천지 신자를 숨기는 바람에 그 병원 전체가 폐쇄가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장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3시 17분에 그 신천지 대변인이 발표했던 내용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의 핵으로 지목된 신천지 예수교회가 마녀 사랑이 극에 달했다. 우리 또한 피해자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발표했습니다. 정말 누가 피해자인지는 이 신천지 측에서 이거 잘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신천지 신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 가족에게 배척당한 등의 피해 사례가 4천여 건 접수됐다. 거짓 뉴스로 인한 피해도 막심하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처럼 끝까지 진실을 밝혀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사람들의 비난이 그 신천지를 믿어서 아니면 네. 감염병에 걸려서가 아니라 그렇죠. 계속 숨기고서 맞아요. 사태를 키우는 네.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신천지 측에서 좋겠습니다.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이거 신천지에 대한 핍박이 전혀 아니다. 네.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다. 그렇죠. 하지만 국가 지금 전시 상태라고 저는 상황이라고 전염병과 지금 싸우는 전염병과의 전쟁 중에 이 도움을 못 줄 망정 신천지로 인해서 발병하는 환자나 확진자들이 지금 50%, 60% 대구 지역에는 거의 7, 80%의 확진이 신천지를 통한 교인들을 통한 확진입니다. 그걸 그렇죠. 해서는 신천지 측에서는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되고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12지파의 지파장들이 결단을 내려주면 그렇죠. 이것이 SNS로 다 통제를 한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신천지 교회들 움직이지 마세요. 네. 2주간은 그다음에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선변 진료소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으세요. 이렇게만 명령이 내려지면 이 사람들 또 일사불란하게 그렇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네. 이러실 게 아니라 뭐 자신들이 신고를 받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증상이 있으신 분들 우리한테 오세요. 네. 일단 우리가 오면 우리가 보건소에 모시고 가고 할 테니까 네. 그렇게 해서
아니 그렇게 하시면은 저 자기들 뭐 신변도 보호가 될 거고 그렇죠. 그 감염병 확산도 막을 수 있는 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내세울 생각을 해야지. 우리를 핍박하지 마세요. 아니 왜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느냐고 왜 숨냐고. 그러니까 숨어 싸고 병을 키우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 아닙니까? 이 웃음은 진짜 허탈한 웃음인데. 네. 이게 나는 화딱지가 나는데 웃고 계세요. 와, 내가 환장하십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진짜 이게 저는 의인들이라 영웅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구 간호사협회 뭐 의사협회 회장 그런 분들이 간곡히 의료진을 좀 파견해 주십시오 간곡히 얘기를 하니까 오늘도 850여 명의 간호사, 의사,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병원을 닫고서도 이거는 도와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급하게 또 대구 지역으로 진짜 대단하네요.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네. 이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대구 지역으로 달려가시는 의료진들 정말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한 노력이 결과적으로는 이 우리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진짜 코로나19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든 코로나19 박멸을 위해서. 네, 박멸을 위해서 19를 위해서 이상하네요. 큰일 났어. 소송 당하나요? 19 박멸을 위해서 네. 그런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는 지금 ABC 방송의 27일 보도를 보면요. 세계의학 전문가들 한국 코로나 확진자 급증은 투명성과 열정의 산물이다. 그렇죠. 지금 일본의 경우는요. 얼마만큼의 확진자가 있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황당하냐면 그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루즈에서 후생성에 있는 그 의사들, 의료진들이 크루즈 활동을 하다가 크루즈 이제 하선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검사도 안 하고 그냥 집에 돌려보내고. 네. 그리고 우한에서 전세기로 해서 일본에 데려왔는데 어떠한 검사도 안 하고 야 자가격리해라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사람들이 다 대중교통 수단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지역 감염이 있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네. 저희가 지금 취재를 하면서 좀 확인된 사실 몇 가지가 네. 있는데 일본 쪽에 뭐 어디서 7,000명이 집단 감염됐다, 뭐 네. 3,000명이 집단 감염됐다 이런 기사들이 올라왔다가 네. 얼마 지나서 다 다 내려가는 삭제를 거예요. 해요. 이런 걸 보면은 너 깜짝깜짝 놀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왜 삭제가 됐을까? 네. 정말 뭐 오보라서 삭제가 된 걸까? 그게 아니라면 언론 통제가 있는 걸까? 네.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예. 아마 오보였다면 그 정도 오보였다면 우리나라 같았으면 지금 사과 글이라든지 왜 삭제를 했다라는 게 지금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오히려 의심스러울 수도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예 미국은 현재 지금 그 걱정을 이미 어느 정도 지금 그 미국 질병본부에서는 어느 정도 CDC. 네. 확인을 한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특히 이제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얼마 전에 이제 독감으로 1만 명 정도가 네. 사망했다라는 기사가 났었는데 네, 네. 그 1만 명 중에는 미국 독감. 미국 독감이 아니라 네. 코로나19였을 사람도 수도 꽤 있다. 있다라는 있다. 얘기들이 네. 그 미국의 관리들한테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전 세계가 사실 우리나라를 되게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죠. 예. 이렇게 공개를 해놓고도 이렇게 잡아갈 수 있다는 거 네.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확산이 무차별적으로 불특정 다수한테 번지는 게 아니라 약간 일정한 그 집단 속에서 확산이 되는 네. 거고 그 속에서 지금 계속 쭉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은 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좀 깊이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부분이 그렇죠.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ABC 방송 또 이 보수 언론 쪽은 또 이런 그 서방 선진국의 방송 보도를 상당히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방대한 검사 대비 양성 확진은 오히려 한국이 낫다. 그렇죠. 예, 그래서 민주적인 책임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이다. 지금 5만 명을 했는데 그럼요. 5만 명을 해가지고 지금 좀 네. 2,200명 정도가 나왔다면은 이거는 오히려 양호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BC 방송은 한국에 이날도 확진자가 505명이 증가됐는데 이는 총 27일입니다. 네. 27일 현재 오늘이 아니라 어제. 66,65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를 검사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66,652명을 대상으로 한 확진 환자라는 얘기죠. 1,766명. 그런데 일본은 검사한 것이 일본은 오히려 더 많을 것이다라고 자꾸만 예측하는 게 약 1,890명뿐이 검사를 안 했습니다. 하루에 100명 하기 힘들어요. 예. 그리고 미국은 고작 445명을 검사한 것과 대비하면 월등히 많은 사람을 지금 검사하고 있고 우리가 끝까지 추적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그리고 박멸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확실하게 있고 노력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정말 해주시겠다. 대단하네요. 그 시사주간지 타임에서는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빨리 코로나19 발병 통제에 불능이 됐나? 가장 큰 이유로 한국 사회의 상대적인 개방성과 투명성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은 높은 진단 능력을 갖추고 있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며 민주적인 책임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춘 나라는 거의 없다라고 그렇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코로나19에 대한 확진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지역에 또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불안해하시고 네. 그다음에 혹시 그냥 코로나19 증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괜히 열이 걱정하시는 나고 분들이, 예. 마른 기침이 나고 가래가 있으면 이거 혹시 이거 나 코로나19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들. 저도 가끔씩 이렇게 저도. 네. 그리고 저도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요. 이렇게 기침하면 괜히 다른 칸으로 가게 되고 네, 맞아요. 뭐 그런 거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네. 우리 나라에 지금 정부를 믿고 네. 그리고 의료진들을 믿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라는 잘 대처하고 있다라는 거를 믿어 주신다고 우리 개인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개인 위생 활동을 잘 한다면 분명히 코로나19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지금 약도 지금 임상 실험 단계에 있다고 그러죠? 예, 뭐 지금 네. 뭐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지금 코미팜. 치료제가 네. 치료제가 나왔다는 얘기 있고 중국 그다음 네. 미국에서도 각각 뭐 치료제가 나왔다는 네.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다른 약에 다른 증상에 쓰이는 약이었는데 코로나19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저기 네. 치료 효과가 있더라. 뭐 말라리아라든가 예. 뭐 일본에서 얘기하는 그 에볼라 치료제라든가 네. 뭐 아비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에이즈 치료약에 쓰였던 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쓰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말라리아 치료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에이즈 치료 약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틀고 있는데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네. 코로나19에 대한 시약이 지금 임상 실험 단계에 있다. 그래서 코미팜이라는 그 회사의 주가가 30% 이상 뛰었어요 하루에. 하루에. 아 그래서- 진짜 사둘 걸. 예, 하루에. 사두지. 네. 저는 뭐 주식은 못하기 때문에 여하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잘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확진 환자가 4시 현재 좀 더 늘어났답니다. 네. 더 늘어났다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더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고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한 3월 중순이 절정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해지 어느 정도 충분히 그렇죠. 따뜻해져야지 네. 기세가 꺾일 것이다. 네. 이렇게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4시 현재 코로나 확진 환자가 2,337명입니다. 네. 2,337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월 중순까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그리고 지금 많은 의료 관계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요. 저희는 그걸 믿고 네. 개인위생에 철저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민청원이 지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문재인 탄핵 문재인 대통령 탄핵했다. 뭐 해킹이 당했다. 네. 그것도 있고 뭐 한 아이디가 뭐 수백 개 돌렸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있는데 경기도 과천시 네. 아이디가 도용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맞서서 또 문재인 대통령 응원 청원. 지금 참여 인원이 99만 9,296명. 지금 또 99만 9,314명이 되고 있습니다. 700여 명, 그러니까 네. 700만. 네. 이제 100만 빠르게 명 늘어나고 정도. 있네요. 680명만 네. 더 있으면 이제 100만 명을 네, 돌파할 그래서- 것으로 보이네요. 네. 뭐 여하간 그 한 가지만 더 짚고 이게 신천지 교인들이나 또는 다른 분들 자가 격리를 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정부의 말, 지자체의 말을 듣지 않고 만약에 돌아다녔어요. 네.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으면 그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되나요? 주 변호사님? 일단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가격리 위반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가볍지만 네, 처벌하는 조항이 있고요. 네. 대신 이거에 대해서 아예 옮긴 행위에 대해서 상해죄까지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네.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상해가 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내가 이 사람에게 옮기려고 했다는 그 고의 입증이 조금은 쉽지가 쉽지가 않고 않다. 이 사람한테 옮았다는 것도 조금 입증하기가? 인간하게 입증하는 네. 게 쉽지 않아서 네. 바로 적용하기는 쉽진 않지만 가능성은 네. 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만약 자가격리를 해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네. 지시를 했고 행정조치를 했는데 그거를 위반해서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다라면 상해죄로도 처벌 가능하다. 뭐 어제 그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살인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단계에 오면은 네. 이게 이 자가격리 상태를 어기고 네, 이제 네. 돌아다녔다는 것 자체가 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는 인지한 수 거 있다는 아니에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의가 인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고의가 같아요. 내가 이 네. 사람 꼭 옮기겠어 이 정도까지 그렇죠. 요구하는 건 아니고 네. 옮을 수도 있는데 나는 모르겠어 이 정도만 돼도 미필적 고의로 고의로 인정이 인정되니까. 되거든요. 뭐 얼마도 어쩔 수 없지 뭐 설마 옮겠어? 그렇지만 뭐 얼마도 별 수 없지 뭐라고 하면은 이제 미필적 고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요거 코로나는 일부에 대한 우리 그 알려드리는 거는 요걸로 오늘은 마치기로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명박이 아저씨. MB는 다시 살아났다. MB가 왜 다시 풀려났느냐? 많은 사람 분들이 항소심에서 17년형을 받아가지고 네. 다시 들어갔다가 갑자기 6일만 있다가 다시 풀려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 전대민군의 사건이다. 네. 보니까 좀 이제 이게 보니까 법원에서 약간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런 네.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밖에 나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보석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렇죠. 이제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이제 다시 감옥에 들어가라고 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곧바로 이제 이명박 변호인 측에서 변호인 측에서 이제 재항고 결정을 내렸죠. 그럼 이 재항고를 하게 되면 이제 결국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재항고를 냈으면은 잡아가두면 안 된다. 잡아가두지 않고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왜 가지고 데리고 들어갔느냐,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고요. 그래서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판부가 고민해 보니까 그 말도 맞나? 맞다가 아니라 맞나? 이래가지고, 맞나를 이제 예. 검토해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일단 내보내 준 것으로 보이는데, 네. 글쎄 그 법원의 생각도 이해는 가는데요. 그게 지금까지는 그냥 항소심에서는 네. 실형이 선고되면 그냥 잡아 가두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이게 7년이나 또 나왔는데 첫 번째 사례라고 판례에도 없다고 이런 그쵸. 게. 그래서 이명박 변호인 측에서 이거는 묘수를 발견했다라고까지도 저 깜짝 얘기를 합니다. 놀랐어요. 예. 그래서 주 변호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일단은 사실 네. 엄격히 법적 절차는 네. 고지를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렇죠. 또 그렇죠. 어느 정도는 중요 사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고지를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의 상황은 결과적으로 보석 신청 17년형을 받아서 보석 결정이 났는데, 그럼 그럼 17년형을 받았으니까 보석 결정이 취소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취소가 됐는데 이 취소에 대해서 판사가 피고인이 이명박한테 전 대통령한테 충분한 고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보석 취소의 결정을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네,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네. 네. 뭐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렇죠. 절차상 하자가 있다. 데 네. 맞는 말은 같아요. 근데 네. 전례가 없던 거고, 그동안에 그냥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그냥 다들 별 말도 못하고 잡혀가는 게 네. 대체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되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6일 만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자동차 타는 모습. 전 자동차 타는 모습을 저는 그래요. 그 모습이 그 전에 모습인 줄 알고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예, 저도. 예. 거주지는 여하간 그 자택으로 네. 노년도 자택으로 한정
짓긴 했지만 네, 그렇죠. 이 전대미분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근데 절차적 네. 위법이니까 네. 이 절차를 다시 진행을 해서 네. 또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보석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나 이제 대법원에서 어떠한 언제 또 결정이 날 그쵸. 건지 그 결정 나기 전까지는 좀 좀 기다려야겠죠. 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법의 네. 허점을 잘 파고 들었습니다. 아, 대단한 변호사예요. 돈 많이 썼겠어요? 네,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우리 미꾸라지 이명박. 지금 막 오, 문재인 대통령 응원 청원이 100만 90명이 됐습니다. 와. 와, 야, 이거 너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뭐 파면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맞다. 지금 전쟁 시에 수장을 바꾸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지금은 우리는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그걸 다 떠나서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야죠. 이겨내고 확산을 방지하고 박멸하는 그런 그렇죠. 그런 그걸 노력이 해야지 필요하죠. 노력이 필요하지. 지금 누구를 탄핵한다 뭐 파면해라 이런 거는 전혀 그러니까 필요 지금 없습니다. 이게 그거는 네. 뭐냐면 지금 선거 선거 운동을 운동입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희한하게 이제 선거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선거 운동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겨우 이런 걸 가지고 선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딱 보면서 참 답답하다. 네. 글쎄요, 뭐 선거, 뭐 정치 세력은 선거에서 이기는 게 목적일 수 목적이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죠. 네, 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정치가 권력을 잡는 게 우선이라고 하고 선거에서 이기는 게 우선이라고 그렇죠. 하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이 준전시 상황인 이런 상황에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그래서 열심히 또 하려는 정부를 흔들고 지자체 장치장을 흔들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 아니 뭐 흔들려고 하면 뭐 우리 대구시장 얼마나 흔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봐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 경북도지사 흔들고 싶어, 엄청 흔들고 싶어. 경북도지사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흔들려면 우리도 이철호 경북도지사.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안 흔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그래서 오늘도 코로나19에 대한 얘기 소식 전해드렸고요. 3부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속속들이 또 파헤쳐서 좋은 정보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개인위생 잘 해서 코로나19가 잡히는 종식되는 그날까지. 우리 저기 네. 한 사람인데 그럼 다 우리 큰일 납니다, 여기 또. 네. 얼스톱이에요, 얼스톱이에요. 네, 얼스톱. 서울의 소리 얼스톱이에요. 네, 그래서 개인위생 잘 하시고요. 네. 코로나19 종식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